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 사람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고 수억씩 급매로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으며 미분양은 급증하면서 난리법석입니다. 지방발 집값 폭락이 수도권으로 북상 중입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그동안 계속 치고 오르기만 했다면 이제는 2010년 이후에 대폭락장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1천만 가구 매물 폭탄이 가시화되는 2022년 이후가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수억씩 대추락, 초급매는 쌓이고 미분양 지금 난리 나고 있죠. 지금 이 아파트 이제 불이 붙었네요. 터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부동산 폭락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동산 폭락 확산. 먼저 재건축 하락이 강력해집니다. 거래가 지금 완전히 뚝 끊겼어요. 지금 높은 곳에서 버티고만 있지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하향세예요. 음마, 잠실 5단지 지금 회복 못하고 있는데 이게 추락을 하게 되면요, 이게 대표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남 재건축, 서울, 경기도 지방으로 해서 순식간에 물풀 번지듯이 아마 날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것도 부동산 폭락의 하나의 징조입니다. 먼저 세종, 창원 지금 마이너스로 급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종을 따라가는 대전, 대구도요, 미분양이 나면서 주택이 거의 0%대 상승률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 추세라면 1, 2주 안에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 미분양이 지금 발단이 됐어요. 미분양이. 대구, 부산 미분양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서울은 이제 뭐 미분양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무순위 순위까지도 이제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왔죠. 아무튼 경쟁률이 근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 동탄에서 세게 경쟁률이 생기면서 이제 고분양가가 지금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자, 임대주택 폐지, 이것도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을 거예요. 당장은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면 OP, 빌라 아마 하락세가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 이주적으로 점진적 하락. 즉 부동산 폭락이 지금 재건축, 지방 아파트, 미분양, 임대주택 폐지, 바로 이 네 가지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또 한국은행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또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먼저 물가 상승 2.6% 9년 만에 최대. 왜 그랬냐면 5월달 지표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최악이에요. 무려 2.6%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9년 만에 최대 상승.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제일 바닥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9년 동안 얼마나 금리를 많이 내렸겠어요. 지금 당장 올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말로는 하반기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예고 없이 올릴 수도 있어요. 미국 물가 4.2%로 상상 초월이고 글로벌 금리 인상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재하고 원자재, 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금리 인상이 뒤따르고 있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자산 거품이 심해요. 지금 최대. 우리나라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 거품 아주 심합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주식 거품.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넘쳐나면서 지금 쏠려버린 거예요. 뒤따라서 부동산 거품도 엄청 심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해요. 주식 거품보다도. 부동산, 주식, 심지어는 가상화폐까지.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합니다. 지금 미국도 이미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그 사태를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부실 지금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초고위험군. 즉 만약에 이제 이게 가시화되면,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되면 누가 제일 위험하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가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이 영끌에서 배수한 사람들, 갭투자, 자, 사업 대출을 왕창 이끈 일반 서민들,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초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폐지, 이 매물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또 한 해 만에 약간 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미 아파트 폐지시켰잖아요. 아파트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비아파트 이 폐지는 이제 양념거리밖에 안 된다고 봐요. 임대주택 사업 완전 폐지. 자, 임대주택 사업 현황. 전국 약 50만 명이 159만 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죠.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30만 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량인지 알 수 있죠. 상위 1%가 20%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임대주택 사업도요? 1%가 20%를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가 53%, 즉 159만 채, 약 80만 채를 10%가 갖고 있어요. 완전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돈 벌게 해준 제도가 임대주택 사업인데,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봐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70%. 엄청나네요, 물량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70%. 그러니까 지방보다 주로 임대주택 사업 할 만한 또 집값의 어떤 상승폭이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인구가 수도권에 약 한 50%인데 더 많잖아요. 2017년 이후에 장려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지금 서울 거래량이 한 달에 2,000건, 3,000건 왔다 갔다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 2017년 이후에 많은 다른 8만, 9만 건이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낸 거예요. 미친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지 과정 말소. 자, 2020년 작년 7월 10일에 아파트 폐지했죠. 의무 임대 종료 후 자동 말소되고, 2021년 5월 27일 비아파트도 폐지시켰어요. 등록 말소 6개월 후에 중과세까지 이제 바로 때리겠다. 여러분들 임대주택 사업이 왜 문제냐면, 만약 말소 기간 내에 안 팔잖아요. 지금 팔면 세금이 없거나 많아야 뭐 이제 기간별로 20%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그 기간에 안 팔면 중과세 70% 맞아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뭐 몇 천만 원만 내면 될 것 같다가 그 10배 내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자, 매물 폭탄도 예고를 합니다. 현재 양도세가 없거나 20% 내외. 그렇죠. 지금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들 매물 그 양도세 없잖아요. 늦게 임대주택 사업을 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4년짜리 단기는 20% 내외. 자, 말소 혜택 후에 3주택이 되면 70% 세금 폭탄. 세금이 없을 게 70%로 늘어나 버리는 게. 그러니까 다주택 중과세를 맞는 거예요. 이거 절대 버티면 안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2021년 이후에 159만 채 순차적으로 폭발적으로, 특히 내년부터 가시화될 거예요. 이것은 순서대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순으로 아마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재들이 막, 지금 제가 악재를 다 건들고 있잖아요. 전국 미분양 확대, 대구 미분양 1,000가구 무순위 미분양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수성구 핵심 미분양 증가폭 1위입니다. 안심 8학원, 뭐 SD, 아이프라임, 비스타 등등등. 대구가 미분양 난다? 미분양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핵심 지역도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지금 대구가 지금 마이너스 거의 직전까지 왔어요. 집값이 0% 지금 떨어진 지가 대구가 9개월 만에 0%대로 내려왔대요. 9개월 만에. 부산 미분양 1,086가구 무순위 미분양 고분양가로 스톱됐고, 미분양 적재 지금 막 쌓이고 있고요. 사상 경보 센트리아 3차 등. 전국 보면 창원 아시죠? 창원이 집값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미분양 지정, 전국 미분양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15,798, 경기 1,390, 준공 1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 순서가 이렇게 돼요. 미분양이 나면 이거 무순위도 미달되고요.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에요. 즉 회사 보유분이라고 팔아먹는 미분양.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 남는 거죠. 창원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금 최근 7개 지역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창원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수도권이 1,589,
지방이 14,000, 주로 지방이 압도적으로 미분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방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경기도 1,300, 대구 857, 경남 2,600, 경북 2,200, 부산 1,086, 제주도도 1,000. 상당히 지금 미분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다주택 공급 물량 제가 1,000만 채라고 했더니 웃어요. 왜 1,000만 채냐? 여기 보시면 1,000만 채의 개념이 있어요. 1,000만 채. 즉 그냥 자기는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주택자가 약 800만 채 되거든요. 임대주택사 159만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거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600만 채 뭐 이렇게. 이게 700만 채가 미분양 다주택 물량인 거예요. 즉 불필요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요. 거기에다가 3기 및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 200만 합쳐서 1,000만이에요. 엄청납니다. 이게 하락장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한국 신용 갭추이, 이거 뭔 말이냐면 GDP 대비 집값 상승률, 거품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 2007, 8년 서프라 무기준원 때 엄청 높았죠, 우리나라. 그러다가 이렇게 급출하겠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를 한참 뛰어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도심이 세계 2위고 서울이 세계 5위고 전국이 세계 15위죠. 집값이. 자, 매매가격 지수 수도권은 또 이제 6월 이후에 여름에 폭등을 할지 또 지켜봐야겠어요. 수도권은 반등인데 지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쭉 추락하다가 또 6월달 되니까 또 이렇게 빨간색이 쭉 올라왔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올라간다고 장담은 못해요. 자, 그리고 경기도도 쭉 이렇게 추락하다가 매매지수가 좀 더 올라왔죠. 빨간색 이렇게. 자, 근데 대구는 달라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쭉 추락해갖고 마이너스 주권이에요. 사실상 세종도 마이너스권. 지방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방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수도권이 올라갈까? 자, 집값 하락 추세 확산 몇 가지 한번 근거자를 대볼게요. 거래량 추이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계속 추락을 해갖고 현재 5월 달에는 2,000건대예요. 서울이. 그리고 보시면 주택 전망지수도 인천만 올라가고 있지 서울이나 경기도도 약간씩 마이너스로 꺾였어요. 지역별 토지가격 재밌습니다. 2018년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물론 아직은 플러스인데 그래도 이게 하향세를 띠고 있다네. 토지가 하향세를 띠고 있다. 이것은 급락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지금 기준금리 초록색부터 여기 거의 제로 0.050. 그런데 신규 주담대출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항상 이 3단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부채 붕괴 이 3단계로 지금 집값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 영끌 비투, 가계 1,765조 어쩌나, 특히 영끌 비투,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문제죠.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10년물이 자 2.185, 그 다음에 5년물은 1.72요. 지금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분기별 가계부채 이번에 1,765조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이게 왜 안 좋냐면 영끌 비투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 그리고 물가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인플레. 자,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플레이션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9년 만에 최고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까지 갔던 게 2020년 5월 달에 자, 2.6%까지 지금 치솟고 있어요. 9년 만에 최대치. 그리고 이제 예금은행 보시면 계속 금리 올라가고 있죠. 2073까지. 문정부서 지금 급등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5월 달에는 잠잠했다가 6월 달에 뛴다. 이번에도 이제 올해도 그럴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2017년 보니까 5월 달, 6월 달 확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18년 0.21이 0.26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 6월 달 마이너스였던 게 0.14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20년 작년도 0%가 0.45까지. 즉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한 달만 나왔는데 6월 이후에 여름에 지금 폭등장이 된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냐? 올해도 지금 아까 수도권을 봤더니 좀 더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지방은 또 내려가는 추세라 6월 달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서울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내려갔다가 지금 4월, 5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6월은 좀 더 올라간다. 즉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 최근 4년 동안의 이 흐름이 또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수억 대출학, 초금매 쌓이고 미분양 난리 났어요. 지금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집값 뛰었는데, 자, 이제 집값은 꺾일 때가 됐죠. 이제 물가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자, 지금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나 집값이 지나치게 높아서 비정상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크게 오른 만큼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상투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